안녕하세요. 인터넷 강의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릴 이강현이라고 합니다. 잠시 저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미 화장품과 동화제약에서 오랜 동안 화장품 개발과 그리고 의약품의 품질 관리, 품질 보증, 제조, 포장 등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ISO 인증심사원과 대한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협회 학술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집필한 책들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책들을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강의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제관리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화장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화장품이 아닌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샴푸, 화장품 맞죠? 컨디셔너, 화장품 맞습니다. 체, 올해 처음 화장품이 된 제품이죠. 연모제, 의약 외품이었다가 화장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1, 2, 3, 4번 모두가 화장품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답이 없음이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풀어보시죠. 다음 중 화장품이 아닌 것은? 답은 1번, 베이비 파우더입니다. 베이비 파우더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의약 외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주성분은 주로 징크 옥사이드가 주성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화장품이 아닌 것은? 1번 제모제, 2번 제모 왁스, 3번 바디와시, 4번 선크림, 5번 답이 없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제모 왁스가 최근에 올해 처음으로 이제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제모제는 의약 외품이었는데 최근에 화장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화장품이 아닌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구강청결제, 우리가 마우스와시라고 하는 제품이죠. 가그린 같은 게 대표적인 제품인데 구강청결제는 의약 외품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구강청결제가 화장품이 아닙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화장품이 아닌 것은? 1번 액취방지제, 2번 채취방지제, 3번 메이크업 베이스, 4번 콜드 크림. 이 문제의 답은 1번 액취방지제입니다. 액취방지제는 의약 외품이고요. 2번에 채취방지제는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화장품인 것은? 1번 빨래비누, 2번 화장비누, 3번 애견 샴푸, 4번 손소독제. 첫 번째 빨래비누는 공산품이죠. 그리고 두 번째 화장비누는 올해부터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비누는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애견 샴푸,
동물용 의약 외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손소독제는 의약 외품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화장 비누가 화장품입니다. 다음 중 화장품이 아닌 것은 1번 물휴지, 2번 펌제, 3번 여성청결제, 4번 손소독제. 이 문제는 금방 맞히시겠죠? 네, 답은 4번이죠. 손소독제, 의약 외품이죠. 네. 1번 물휴지는 화장품으로 넘어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1번을 화장품이 아니라고 하시면 물휴지가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2번 펌제는 의약 외품이었다가 최근에 화장품으로 넘어왔습니다. 3번 여성청결제도 역시 의약 외품이었는데 화장품으로 넘어온 지 꽤 오래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아닌 것은 4번 손소독제 의약 외품. 어떠신가요? 화장품에 대한 분류에 대한 문제였는데 사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시험 볼 때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알아주십사 하고 이제 몇 가지를 문제로 준비해서 말씀드린 것들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 13일까지는 화장품의 영업자가 2개였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부터는 화장품의 영업자가 3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추가된 1개의 영업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사례를 외국에도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바디샵인데요. 보면 이제 리필 스테이션이라는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리필 스테이션에서는 샤워젤을 리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올해 5월에 있었던 화장품 CEO 간담회 때 3가지의 지원책이 논의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교제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을 올해 12월까지 가동할 예정이다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교제관리사를 이제 고용하는 기업들에게 1인당 80만 원의 인건비를 6개월 동안 300개의 회사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그 조제관리사들을 책임 판매 관리자로 자격 기준을 인정하겠다는 화장품법을 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제관리사 자격이 있으면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을 주는 것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금 고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정의는 이제 화장품법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항상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는 외워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정의가 이제 제조,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이 맞춤형 화장품입니다. 두 번째는 제조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이 맞춤형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단, 고용 비누를 단순 소분한 것은 맞춤형 화장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비누를 단순 소분하는 업을 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 뭐 화장 비누 공방 이런 데들은 꼭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 소분만 하실 경우에 이렇게 가로 1번, 가로 2번이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법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 내용물에다가 내용물을 섞는 경우, 그리고 내용물에다가 원료를 혼합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내용물을 소분하는 이 세 가지 경우가 맞춤형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방가로 3번, 4번은 이제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아닙니다. 이건 이제 식약처의 블로그에 올라 있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정의고, 이 3번, 4번의 정의는 시험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정의로서 추가적으로 이제 알아주셨으면 하는 내용으로 본 슬라이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로 3번에 개인의 취향이나 피부 상태에 따라 화장품 판매장에서 향료나 색소 등 원료를 추가 혼합하거나 원하는 용량만큼 나누어 담은 화장품, 그리고 방가로 4번 개인의 피부 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 소분한 제품이 맞춤형 화장품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식약처 블로그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정의에 나오는 내용물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물의 범위는 아래쪽에 보시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제정고시 안으로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설명하는 내용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동글뱅이 1번, 동글뱅이 2번이 있는데 동글뱅이 1번, 2번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글뱅이 1번을 보시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그대로 유통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그래서 일반적인 완제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증정용, 변본품, 판촉용 제품들. 이런 제품들을 맞춤형 화장품의 내용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완제품하고 증정용은 맞춤형 화장품의 내용물로 사용할 수 없고요. 벌크 제품만 맞춤형 화장품의 내용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벌크 제품은 용기에 충전하기 전까지의 모든 단계가 끝난 제품을 벌크 제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크 제품만 맞춤형 화장품의 내용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이제 벌크 제품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제품, 벌크 제품, 완제품에 대한 정의를 비교하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제품은 이제 원료 두세너 가지를 섞어 놓은 제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벌크 제품은 모든 원료를 섞어 놓은 제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크 제품은 모든 원료를 섞어서 제조된 화장품으로 충진 전 단계에 있는 것을 벌크 제품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제품은 충진 포장 표시가 완료된 것을 완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제품이 벌크 제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반제품, 벌크 제품, 완제품에 대한 정의를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럼 맞춤형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들은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원료를 제외한 원료는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호는 첫 번째 1호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그러니까 안전기준 별표 1에 있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당연히 맞춤형 화장품에도 사용할 수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안전기준 별표 2에 화장품의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들. 이게 어떤 원료들이었죠? 보존제, 자외선 차단 성분, 그리고 기타 성분, 그리고 연모제 성분 등은 맞춤형 화장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세 번째는 보시는 것과 같이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입니다. 즉, 기능성 화장품 주성분은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데노신, 레티놀, 레티닐 팔미테이트, 아스코르빌, 팔미테이트, 그리고 알부틴 이런 기능성 화장품 주성분들은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사실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다만 이하의 문구에 해당될 경우에만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만 이하의 문구를 읽어보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화장품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원료를 포함하여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보면 책임 판매업자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제공하는 용도로 만든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에 한해서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기능성 화장품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 문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란색 글씨를 쓴 부분들은 제가 이 문구를 제가 해석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예를 만들어 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조제관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제관리사에 대한 정의는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소분에 종사하는 자가 조제관리사입니다. 그래서 혼합소분에 종사하는 자, 조제관리사. 이거는 꼭 외워야 됩니다. 문제에도 단답형으로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국에는 이제 약사가 있는 것처럼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는
이렇게 조제관리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제관리사 시험은 이제 식약처가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험 과목은 4과목 10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600점 이상을 받아야만 이제 합격을 하게 되고요. 각 과목당 만점의 40%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락이 있습니다. 시험을 운영하는 기관은 생산성 본부이고요. 임시에 대한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1회 시험 때는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부터 70세 어르신까지 시험에 응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은 이제 보기와 같이 4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4과목이고 모두 100문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이 화장품 법의 이해 100점이고요.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선다형 7, 단답형 3. 그다음에 두 번째 과목은 제조 및 품질 관리. 여기는 선다형이 20문제, 단답형이 5문제. 그리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는 이제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선다형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답형 문제는 없습니다. 선다형으로 25문제. 그리고 가장 배점이 높은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는 선다형이 28문제, 단답형이 12문제. 그래서 총 문제는 이제 선다형이 80문항, 그리고 단답형이 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횟수는 연에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월 달에 한 번 있고요. 그리고 10월 17일 날 시험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8월 달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취소한 분들을 위한 특별 추가 시험이 8월에 있었습니다. 응시료는 10만 원이고요. 그래서 약간 국가시험 중에서는 좀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합니다. 네, 이렇게 시험에 대한 사항들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실제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문제는 이제 1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기억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단어. 답은 모피질이 되겠습니다. 모피질.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1회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처방에서 사용되는 보존제와 그 보존제의 사용 한도를 작성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전성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보존제를 찾으셔야 됩니다. 보존제를 찾아보시죠. 네. 그래서 이 중에 보존제는 벤질 알코올이 되겠습니다. 벤질 알코올은 유용성 보존제로 화장품에서 많이 사용되는 보존제입니다. 그래서 유용성 보존제로 벤질 알코올의 사용 한도는 1%입니다. 그래서 그 보존제하고 보존제의 사용 한도까지 외워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1회 기출 문제 단답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단어를 생각해 주십시오. 기억에 들어갈 답은 멜라닌 형성색. 니은은 멜라노존. 기억은 이제 뭐 멜라노사이트, 색소 형성색 다 답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에 이렇게 단답형으로 세우는 문제가 출제되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8월 1일 날 시행된 특별 시험 기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시겠습니다.
교재관리사 연주와 고객 대화를 보고 적당한 제품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화의 핵심 키워드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색소 침착이 있고 보습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관련된 원료를 찾아야 됩니다. 색소 침착하고 관련돼서는 200 원료인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피부 보습과 관련돼서는 소디움 하이알루로네이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리을을 찾는 있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들은 이렇게 지문이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고 바로 답을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100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바로 답을 쓰지 않으면 시간이 모자르게 됩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도 8월 1일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우선 내용물 시험 결과하고 전성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먼저 동글뱅이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미백 주성분 함량 시험 결과를 확인해야 된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미백 주성분이 전성분 중에 있는지 봐야 됩니다. 쭉 봤을 때 미백 주성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아데노신이라는 주름 개선 주성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적절한 해석이 아닙니다. 동글뱅이 2번을 보시겠습니다. 납 시험 결과 화장품 안전기준의 납 검출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 시험 결과는 21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입니다. 안전기준에서 납 검출 허용 한도는 20입니다. 근데 21이기 때문에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적절한 해석이 아닙니다. 3번 비소입니다. 비소도 검출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소는 8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입니다. 비소는 검출 허용 한도가 10입니다. 1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3번이 맞는 말이네요. 10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이 제품의 수은 시험 결과는 화장품 안전기준의 수은 검출 허용 한도를 초과했다라고 했습니다. 수은의 검출 허용 한도는 1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입니다. 그래서 검출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4번도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총호기성 생균수. 총호기성 생균수 시험 결과는 안전기준의 생균수 한도를 초과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품은 크림이기 때문에 총 호기성 생균수는 1000개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1000개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총 생균수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주성분도 알아야 되고 화장품 안전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 두 가지 이상을 알아야 하는 복합적으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문제 유형들은 다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의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경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81번, 82번 8월 1일 날 기출문제였던 것입니다. 81번 풀어보시겠습니다.
화장품법에서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형 화장품의 기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이윤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금 본 내용이죠.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기억 니은은 쉬운 문제입니다. 82번 보시겠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화장품의 유형 분류에서 영유아용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화장품은 보기와 같다. 기억에 적합한 단어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억에 적합한 단어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샴푸, 린스, 로션, 크림, 오일, 목욕용 제품, 기억은 인체 세정용 제품 빠졌네요. 그래서 답은 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그래서 답은 인체 세정용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전체를 다 외워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유형에 대한 문제는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보시고 나면 이제 이렇게 600점 이상을 맞으시게 되면 합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각처에서는 이제 문제별 점수 배점은 미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문제이지만 문제가 다 문제당 배점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답형이건 선다형이건 그 문제의 배점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40% 이하일 때는 이렇게 꽈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꽈락이 있으면 이렇게 불합격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꽈락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회 시험, 2월달 1회 시험 때 총 응시한 인원이 이제 8,837명이셨죠. 그 중에 이제 2,928명이 합격하셔서 합격률이 약 33%였고요. 그리고 8월 1일 날 있었던 특별 추가 시험 때는 이제 코로나로 시험 취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실시되어 있는데 그때는 합격자 수가 87명입니다. 87명이고 합격률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약 5% 미만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에 합격되시면 이제 이렇게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이렇게 댁으로 오시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오른쪽에 이제 약사 면허증을 제가 넣어놨는데 이렇게 약사 면허증하고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액자 형태로 매장에 걸어 두시고 이제 영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첩으로 된 자격증보다는 좀 더 좋아 보여요. 자격증이. 그래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자격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험에 참여하셔서 자격을 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따시면 이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할 때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신고서하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두 개를 보시는 관할 지방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화장품 제조업과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등록입니다. 두 개가 등록이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만 신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신고로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신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신고 필증이 나오시게 되죠. 신고 필증이 나오게 되고 신고 필증에는 보기와 같은 사항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제관리사가 어느 분이다라는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자격증 번호도 함께
신고 필증에 기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9월 19일 기준으로 이제 등록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83개밖에 안 됩니다. 배출된 조제관리사는 약 3,000명인데 등록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8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한 3%밖에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제관리사를 많이 양성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문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는 만약에 시험을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시험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올해는 주관식도 거의 단답형으로 이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돼 있고요. 내년에는 단답형이 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꼭 올해 시험을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이제 신고하고 나서 변경 신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신고할 때 어떤 서류들을 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이제 변경 신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신고는 이제 여기 있는 사항들을 첨부해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실 때 이제 그 신고하실 때 우리 판매장에 대한 상세 사진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판매장은 이제 다음과 같은 컨셉으로 판매장을 꾸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혼합 소분하는 지역과 진단 문진하는 지역이 서로 구획되어야 해요. 두 개의 공간이 그리고 조제하는 곳 그리고 원료를 보관하는 곳 그리고 내용물을 보관하는 곳이 각각 구분돼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척시설, 소분한 도구들, 소분한 기구들을 닦는 세척시설, 그리고 손을 수세하고 말리고 소독하는 손 건조 소독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장에는 이제 이렇게 환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창문에다가 창문용 헤파 필터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팬을 이용해서 내부에 있는 공기들을 환기를 시키는 이런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 컨셉으로 판매장을 꾸며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어 본 매장 평면도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 이거는 그냥 참고로 봐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매장의 형태를 하게 되면 좀 더 구획 구분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나중에 매장을 꾸미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판매업을 등록하시고 나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준수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장 시설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할 것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준수사항은 다음에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읽어보시면 품질 성적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 판매 관리자가 내용물하고 원료를 줄 때 품질 성적서를 함께 주죠. 그때 그 품질 성적서를 가지고 내용물하고 원료를 확인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 소분 전에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장 용기에다가 이제 내용물을 담을 때
오염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장비, 기구 등은 사용 전에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 후에는 세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 소분에 관해서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준수 사항인데요. 요거는 이제 화장품 법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아니고 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민원 안내서에 보면 이런 사항을 준수하도록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물 및 원료를 공급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혼합 또는 소분의 범위를 검토하여 정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혼합 소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내용물과 원료를 받게 되는데 한 군데에서 받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세 네 군데 아니면 더 많은 곳에서 내용물과 원료를 받게 되는데 A라는 판매업자에서 받은 내용물하고 원료만을 섞어야 되지 A라는 곳에서 내용물을 받고 C라는 곳에서 원료를 받아서 A하고 C에서 받은 내용물과 원료를 각각 섞어서 판매했을 때 소비자가 쓰고 나서 부작용이 났을 때 이때 A에서 받은 내용물 때문인지 C에서 받은 원료 때문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임 판매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는 본인에게 본인이 준 내용물하고 원료만을 섞도록 혼합 소분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받은 내용물과 원료를 함께 섞지 못하도록 소분 혼합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정한 내용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수사항은 내용물 간 혼합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혼합된 맞춤형 화장품이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적합한 범위 안에서 내용물 간 혼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및 원료는 화장품법 8조에 적합한 것을 확인하여 사용할 것. 화장품법 8조는 이제 안전기준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안전기준의 내용물하고 원료가 적합한지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또 혼합 소분 전에 내용물하고 원료의 품질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품질 관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책임 판매업자가 주는 품질 검사 성적서로 품질 관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품질 성적서를 확인하는 행위가 내용물과 원료의 품질 관리를 선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물과 원료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말 것. 네, 이거는 당연히 할 거고요. 그리고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의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정하지 말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당연히 지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준수사항입니다. 보면 남은 내용물, 원료는 밀폐를 위한 마개를 사용하는 등 비의도적 오염을 방지할 것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리
이게 키워드입니다. 미리 혼합 소분하여 보관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은 진단 또는 평가 이후에 해야 됩니다. 미리 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은 당연히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당연히 준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미생물 오염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미생물 오염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식약처에서 예로 제시한 게 이제 뭐 주기적으로 미생물 샘플링 검사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이제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생물 검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계속되는 준수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있는 준수사항입니다. 보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 내역서를 작성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내역서에는 제조번호 들어가야 되고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그리고 판매한 일자, 판매량이 판매 내역서에 들어갑니다. 그 제조번호를 쓰는 대신에 맞춤형 화장품 식별번호를 이제 표시합니다. 그래서 식별번호에 대한 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번호 안에는 그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된 내용물하고 원료가 어떤 게 사용하였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든 번호가 이제 식별번호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은 식별번호를 꼭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 식별번호를 판매 내역서에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준수사항 계속해서 이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소분에 사용된 내용물하고 원료의 내용 및 특성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준수사항 5번째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나서 이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내용물하고 원료를 공급하는 책임 판매업자가 부작용 발생 사례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직접 부작용 사례를 보고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은 보기와 같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원료하고 내용물에 대한 관리에 대한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준수사항도 함께 있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벌크 제품하고 원료를 공급할 때 보시는 품질 성적서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얘기하는 품질 성적서가 어떤 품질 기록서 혹은 뭐 시험 기록서 그리고 Certificate of Analysis, COA라는 형태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법에서 얘기하는 품질 성적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질 성적서가 왔을 때는 주의 깊게 봐야 될 항목은 이렇게 사용기한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험 항목과 시험 기준, 시험 결과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 결과가 기준을 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시고 내용물이나 원료들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만든 맞춤형 화장품의
기재 표시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품명이 들어가고 용량,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이렇게 세 개의 업자가 다 기재 표시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밑에 있는 부분은 이게 바로 식별 번호가 되겠습니다. 내용물과 원료가 어떤 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식별 번호를 만들어서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기한도 이렇게 1차 용기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민원인 안내서에 있는 위생점검표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자에 대한 위생점검표인데 이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에 대한 위생, 그리고 환경에 대한 위생, 그리고 장비 기구에 대한 위생을 점검하도록 식약처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준수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준수사항들 때문에 생기는 어떤 기록과 보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기록 보관해야 하는 것들이죠. 보면 뭐 판매 내역서, 원료 내용물의 입고, 사용, 폐기 내역, 그리고 원료 목록, 생산 시점, 고객 설명 자료, 뭐 미생물 검사 성적서, 품질 검사 성적서, 그리고 위생 점검 기록 등이 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기록 보관해야 할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 관련 Q&A에 대한 사항을 정리한 것들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약국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보면 이제 약국이나 병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건물 내에서 할 수가 없고 다른 상호를 가지고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건물 약국이나 병원에서 할 수가 없고 다른 상호를 가지고 별도의 장소로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상호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마트 등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을 구입하여 맞춤형 화장품 혼합 소분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항인데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매장 방문 없이 소비자가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해 주문하고 이를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혼합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면 답변을 봐서는 이제 바람직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대면을 통한 서비스가 바람직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한 진단 문진을 통해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것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내용물에 대한 품질 관리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직접 해야 하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은 뭐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험 성적서로 배치할 수도 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맞춤형 화장품에 혼합할 내용물이나 원료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만 구입할 수 있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식약처의 답변은 내용물은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며 원료의 구입처의 제한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료를 꼭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두 번째 질문들 보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대표가 조제관리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능한 것으로 식약처에서는 답변했습니다. 그 위에 질문 Q&A는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이제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리한 자료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질문 사항들은 이제 밑에 보이는 이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